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일 오전 11시입니다. 이 정치인이 기자회견을 잘못하면 정권이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1960년 4.19 전에 당시 자유당의 이기붕 부통령 당선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왜 마산에서 경찰이 발포를 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은 경찰이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면은 장난감으로 가지고 있느냐, 총을 쏘라고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분노를 촉발시켜 가지고 4.19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이기붕 일가는 집단 자살하는 그런 비극으로 가는 길목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여론이 악화됩니다.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를 50분 동안 발표를 했는데 이른바 의료 개혁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을 한 내용이 거의 다 사실과 맞지 않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왜곡인데 그게 총선에서 아주 참패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국정브리핑 겸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사실과 다른 아주 감정적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또 한 번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치면 이거 잘못하다가 죽는 것 아니냐, 응급실이 저렇게 파행이면은 오토바이, 자전거에 다쳤을 때 나는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없다, 잘 돌아가고 있다, 기자들 현장에 가보고 한번 이야기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지금 격분 상태입니다. 언론도 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사태를 부른 윤석열 이외의 여러 책임자가 있는데 특히 언론의 책임이 큽니다. 언론이 사실 보도를 했더라면은 특히 2,000명이란 숫자에 대한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심층 취재를 했더라면은 의료 대란까지 악화되지 않고 이른바 의료 개혁은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법원이 가처분 인용 판결을 해가지고 의과대학 정원을 교육 현장에서 집행하는 것을 정지시켜 버렸다면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판사와 기자들이 용감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지만은 그 다음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작금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숨을 돌리고 한번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첫째 따져야 될 게 한국 의료가 개혁 대상인가입니다. 세계 인류는 한꺼번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신중한 개선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 말에 윤석열 대통령도 말의 포로가 된 겁니다. 이 말을 잘못 쓰면은 개념어를 잘못 쓰면은 큰일 난다는 좋은 예입니다. 그러면은 개혁이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자로서의 전문성이 있는 겁니다. 정보 판단과 민주적 절차 수행에 문제가 있고 문제를 발견하고도 바로잡지 않는 성격입니다. 자신조차 개혁할 수 없는 자질과 품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류가 1류를 개혁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부터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전문가들을 존중했는가? 의료는 고도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이므로 전문가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사들이 전부 반대하는 이른바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답니다. 군인이 전부 반대하는 전략으로는 전쟁을 할 수 없듯이 의사들이 전부 반대하는 정책으로는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과 의사는 대체 불가능한 직종이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이들이므로 모든 전략과 정책에서는 이들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과연 의사 수가 부족한가?
의사 수가 지금도 매년 3,000명씩 늘고 있고, 그런데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대학 정원도 줄어드는데 왜 의사 수만 매년 66%씩 파격적으로 더 늘려야 합니까? 의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논리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의 큰 도시 정도 면적에 매년 5,000명의 의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은 과잉 진료와 의료비 지출 급증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윤석열의 무능한 의료 개혁으로 의사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2,000명 정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른바 의료개혁서는 1년 안에 사직 전공의, 수업 거부 의대생, 응시 거부 의사국가시험 및 전문의 시험자를 합치면 35,000명의 인력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15년 동안 늘리겠다는 인력을 6개월 만에 줄여놓고 의료대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성공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은 다 무지하고 비겁해가지고 그동안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그렇게 결정했다고 봐야 하죠. 역대 대통령들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못해서가 아니죠. 왜 총선 직전에 정원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대선 공약에도 국정 아젠다에도 빠져 있었고 의료 대란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총선에 임박하여 의료계와 정상적 논의 없이 발표했나? 급하지 않는 것을 급하게 추진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총선용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26년 의대 정원은 1년 8개월 전에 확정해야 한다는 게 총리의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2025년 정원 확정은 작년에 했어야지 왜 총선이 임박해서 했습니까? 득표용으로 국민 생명을 놓고 도박했다가 지금 대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죽을 때까지 꼬리표처럼 달릴 겁니다. 총선에서 좀 이겨보겠다고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사람이다. 그러면 2,000명 정원은 과학적 근거가 있나? 2,000명 정원은 합리적 근거가 없고 민주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대학별 배정 절차도 부실했다는 게 재판과 청문회에서 밝혀짐으로써 2,000명은 가공의 숫자이고 원래 최악의 가짜뉴스입니다. 2,000명은 절대 손댈 수 없는 신탁인가 교신인가? 한덕수 총리는 다른 건 몰라도 2,000명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복지부 장관은 자신이 결정한 숫자라고 또 합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장관의 부하입니까? 그래서 이 복지부 장관을 문책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이른바 의료개혁의 방향은 그러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나? 살리겠다는 응급실, 지역의료, 필수의료 부분에서부터 차례로 무너지고 있으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고 수습이 되지 않으면 윤석열의 난이 될지 모릅니다. 누가 헌법을 위반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법적 기준입니다. 허위 정보로 국민을 속이고 속지 않은 의사들을 권력으로 겁박하여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다가 수많은 국민들을 인명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대통령과 이런 독재적 정권 하에서는 의사직을 포기하겠다고 사표를 낸 전공이 누가 헌법을 위반했습니까?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짓밟는 자는 누굽니까? 그자가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부당한 개혁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저항 세력이니 돈만 아는 사람들이니 하여 의사에 대한 반감을 선동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 이게 국가가 할 일입니까? 의사들이 정치 세력화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의사는 정치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도 정치를 해야 됩니다. 당원대기 운동은 정당 민주화와 정당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작금의 이 사태는 역사적 뿌리가 있습니다. 조선조 양반 정치의 산농공상 차별의 부활입니다.
언론인, 검사, 판사, 관료, 학자, 정치인들이 대체로 의사들에게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전문가와 기술자를 천대했던, 그래하여 나라를 망쳤던 봉건적 관습의 영향일 것입니다. 언론이 2,000명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면 의료 대란을 조기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과 의사들 중 누가 도덕성이 있나라고 따져보겠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최고의 실력으로 최선의 희생정신으로 죽을 사람을 살리는 부문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한국이 최장수국이 되는데 1등 공신이었으니 의사들의 도덕성은 최고 수준입니다. 생명을 다루면은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의사들은 사람을 살리는 전문가고 윤석열 같은 특수부 검사는 사람을 잡아넣는 전문가입니다. 사람을 잡아넣는 전문가와 사람을 살리는 전문가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실력과 윤리의식을 가진 의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삼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직하지도 유능하지도 못함으로 부도덕합니다. 권력자의 무능은 그 자체로서 부도덕입니다. 한국전 이후 최대의 인명위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석열발 의료 대란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간 수와 단축된 평균 수명이 통계적으로 확인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묘비명에는 무엇이라 새길 겁니까? 동시에 이런 윤석열을 편들었던 문화일보, 조선일보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지금 의사들은 병마와 싸우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외적과 싸우는 이순신 장군을 왜군 첩자의 허위 정보에 속아 잡아놓고 고문했던 선조에 대하여 언론이시자 소설가셨던 김성한 선생은 7년 전쟁이란 소설에서 무능한 통치자는 만번 목을 베어도 모자라는 역사의 범죄자다라고 했습니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번 목을 베어도 모자라는 역사의 범죄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선조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까? 그는 국민 생명의 수호자입니까? 파괴자입니까? 지금 한국 의료는 세계적 문명 건설의 성공 사례입니다. 이를 부수려는 세력과 지키려는 세력의 싸움은 문명과 야만의 대결입니다. 감사합니다.